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번 주에는 갤럽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만 네. NBS 전국 지표조사라든가 미디어 리서치, AS 리서치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 등 몇몇 곳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결과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대결집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것을 나타내는 그 여론조사 내용은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 또 네. 하나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예. 이런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지율도 볼 수가 있고 예. 우선 지지율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를 넘고 있고 47, 8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네. 뭐 펜앤드 마이크에서 여론조사 51%. 공정에 네. 의뢰해갖고 조사한 것은 51.0%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부분도 미디어 리서치가 5일에서 6일 조사한 것 보면은 인용은 51.9, 기각은 44.8로 7.1%.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 뉴시스가 의뢰한 건데 여론조사에서도 1일에서 2일 날까지 조사한 겁니다만은 인용은 51.4, 기각 46.9로 4.5%.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은 정권 교체냐 이런 부분도 NBS가 3일에서 5일 조사한 것 보면은 정권 교체 야당 후보로 찍겠다 50, 정권 재창출 41. 그래서 9%로 이렇게 좁혀졌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보수층의 대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 결집의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명절 전까지의 결집은 주로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된다. 네. 트라우마. 네.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포비아, 혐오, 또 이 저항감, 예. 거부감 이게 이제 토대가 됐다면 최근에 나오는 건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정당 지지율이 결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탄핵 인용이냐 기각인데 우리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뭐 이건 탄핵 인용 거의 뭐 기정사실 아니야 이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판에서 또 그렇게 몰아갖고 내란 세력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근데 자 방금 전에 고바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각이 매우 높아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거의 한 6, 7%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점점 좁혀져요. 이게 그러니까요. 점점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여론이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두 가지가 달라진 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여론이 나와요. 이렇게 여론이 높아지는데 과연 헌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미디어 리서치의 경우 호남만 하더라도 37.1%가 기각돼야 한다는 거고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는 38.2%, 40% 가까이가 호남서도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게 여론이 비슷해지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론이 기각 쪽이 더 높아지는데 헌법재판소가 인용 파면을 선택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쉽지 않은 일. 물론 헌법재판소가 여론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내란이 기준이다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내란이야.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또 영향을 줬지만 네. 내란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끝장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건 이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내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꾸만 여론이 변하는 건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 그러면 내란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절반이 내란 세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한테 투표했으면 다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민심에서 제일 무서운 거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영린이에요. 국민들의 이 민심을 영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은 또 이것이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2달 전에는 그랬더랬어요. 왜냐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시스템이 그러니까 고 박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하고 선거 시스템 검증해 봅시다. 선거 시스템 검증해 봅시다. 그러면 선거 시스템 검증해 보자는데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예. 저는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그냥 부정선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악독한 이유로 막 몰아가기 위해서 선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전투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또는 투표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그럼 왜 속구리표 나오냐. 근데 중앙선관위도 고 박사님 할 거예요. 몇몇 자기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하죠. 실수를 할 일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서버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요. 서버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도 헌재에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빨리 지금 이 탄핵을 끝내야 하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검증해보자는 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연히 이전과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직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만 하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43%가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나오고 특히 보수층은 70 내지 80%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헌재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이렇게 대결집하는 상황에서 조기 탄핵으로 몰고 가갖고 인용 결정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을 짧게 말씀드려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국민의힘이 선거 때 사전투표 독려했느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과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보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로서도 물론 이런 위법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꼴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이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이진욱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제1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4일 6일 변론을 내 증인으로 나와서 그동안에 알려졌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 진술들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 하나 오고 그건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싹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정치인에 대한 체포. 이 부분에 대한 프레임이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라고 묻는 거하고 내란이냐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민주당은 프레임을 했을까? 프레임이 싹 쓸어버리기 좋거든요.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면은 다 끝장을 내버리기에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때는 뭘로 합니까? 국정농단. 야, 너 국정농단 세력이야. 그러면 다른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변명을 해야 된든 우리가 2010년에 무상급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른 설명 붙이는 게 아니죠.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야. 그건 무슨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싹 쓸어버리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 다 내란 세력으로 몰아버리면 되는데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다른 거예요. 왜? 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금 말이 자꾸 달라져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것도 여론 지지율이 높기 때문인데 그동안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정영식 재판관이 당신 기억나서 하는 이야기요? 누구한테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은 이야기 하니까 오락가락해요. 곽종건 전 특수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특수전 사령관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지금 이등병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정예 예. 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특수전 사령관이에요. 정말 용의 주도하게 예 저는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 장군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네. 용맹무상해야 돼요.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오락가락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왜 김병주 의원 개인 유튜브에 출연을 해요? 그 김병준을 군에 있을 때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박범계는 왜 따로 만나가지고 이 쏙닥거렸느냐 말이 안 되는 이거예요. 거예요. 그 이거는요. 사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범죄예요. 범죄. 예. 이거야말로 아니 최정예 부대를 다루는 군인이 이 엄중한 시기에 개인 유튜브에 출연할 시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홍장원 전 차장도 저는 이상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 나와서 변론하는 것이 매우 이런 지지층들에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큰 게 홍장원 1차장이 그럼 전화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 네. 차장이. 대통령이 이렇게 뭐 누가 명단 불러주고 뭐 검거. 그러면 검거할 권한이 있나요, 국정원에? 그러면 대통령님, 홍장원입니다. 그래 말씀하세요. 저희가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지시한 사항이 이행이 불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그 메모도 자기가 다 작성한 메모도 아니잖아요. 원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모의 내용을 보면 조잡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아니 어느 나라가 메모 한 장 가지고 이게 내란인지 내란이 아닌지를 판명하나요? 그리고 그 메모를 보좌관이 작성하고 자기가 가서 뭐라고 적어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 메모를 눈에 떨어져라. 그러니까 메모라고 자꾸만 듣지 마시고 그 메모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조잡하기 이럴 데 없고 그 메모는 그냥 걸쩍거린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 메모라는 것이 이렇게 중대하게 마치 무슨 헌법 같은 문서처럼 다뤄질 일인가요? 또 하나 그걸 왜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주죠? 한겨레 신문에서는 한동훈 체포설 이게 있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거야. 아무도 체포 지시를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아니 고 박사님, 제가 고영신 TV에 출연할 때 뭔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 누구랑 상의해야 됩니까? 선배님 오늘 우리 TV에 뭐 내용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왜 국정원장하고 논의를 안 해요? 그러면 원장님 누구야? 장원입니다. 그래 뭐 말씀하시죠. 뭐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원장하고 논의 안 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보고를 했다는데 국정원장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박선은 민주당 의원에게 메모 준 것도 국정원장한테 보고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더군다나. 이 사람은 왜 수사 대상에 안 오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느 회사에 그것도 국정원이면 대한민국 최고 정예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환 유치 중에 하나의 내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그 파병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세 분석단을 보냈는데 그 정세 분석단으로 갔다 온 사람이 누굽니까? 홍장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김명수 합참의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해서 외환 유치가 그러니까 재직을 걸고 내란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헌재가 과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만은 지금 정영식 재판관하고 김영두 재판관이 송곳 질문을 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을 아주 정확히 파헤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헌재는 11일, 13일 두 번만 하면 8차 이 변론이 끝났는데
그 이후 일정이 지금 없어요. 지금 변론을 더 해야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지 아니면은 그 선에서 끝내고 이제 선고로 들어갈지 그렇게 되면은 과연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러한 사실관계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헌재에서도 확실히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명백백 규명이 맞죠. 저처럼 제가 무슨 헌법재판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고 박사님 보십시오. 당장 여인영 곽종건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 두 사람 대질신문해야 돼요. 과연 그러니까. 곽종건이 체포명단 뭐 어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 150명 어쩌고 하는 것을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김현태와 곽종건도 대질신문 시켜야 돼요. 그리고 홍장원도 또 추가 질문이 지금 해야 해요. 홍장원도 지금 국정원장 나와서 정말 홍장원 보고했는지 보고 안 했는지. 예. 저는 만약 홍장원 전 1차장이 국정원장한테 이런 일련의 내용들 메모를 의원한테 주고, 특히 곽종건 전 특수수사령관은 만약에 개인 유튜브에 출연한 이런 것을 육군 참모총장이나 상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저건 이건 범죄예요. 예. 범죄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김병주 의원이 왜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곽종건 전 특수사령관을 자기하고 자기 부하였다는 이유로 불러내고 한 것에 대해서 박선은 의원도 지금 헌법재판소 다 불러내서 신문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핵 공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탄핵 공작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같처럼 법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거 헌법재판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요. 지금 3분의 1도 안 왔어요.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3분의 1도 안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2월 중순 말 현재의 이 3분의 1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6월까지는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박범계는 어젠가 7일인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곽정근 특전사령관 이 증언이 끝나서 8부 능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범계가 지난 1월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2월 말에 대충 이 탄핵 심리는 끝나고 3월 중순이면은 선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헌재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중심이 돼서 이 헌재를 끌어가는 그런 상황과 박범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내통하든가 짬짬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방송 다시 듣기 다 가능하니까요. 배종찬 소장 나오는 또 우리 고영신 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돼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다. 어떤 의심이냐면 이른바 2월 말에 끝내는 걸 목적을 한 걸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진행하는 게 언제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이 걸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근데 되는데 대통령은 한 두어 달 만에 그냥 이진숙 끝내버리겠다. 방통위원장은요, 제가 보기에는 열흘도 안 걸릴 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일은 그보다도 훨씬 중대하고 중차대하고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일인데 지금 2월 말에 3분의 1도 안 왔어요. 지금 변론하는 내용들 보면 다 불러내야 돼요. 다 불러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느냐라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자꾸만 체포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체포해 간 사람이 있는지도 다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예.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그래서 탄핵 공작이라는 걸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재가 지금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러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된 그 탄핵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도록 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고 대통령의 심리는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한다. 헌재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야당에서 만들어놓은 프레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헌재가 판단을 해가지고 서둘러 끝낼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심리를 더 정확하니 또 충분히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국민들이 그 결론에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기각이나든 인용이라든. 그럼요. 아니 우리가 무슨 고영신 박사님하고 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의심을 받는 겁니다. 지금 MBS 4개 기관의 여론조사 3일부터 5일까지 한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과정에 대해서 이 의심스럽다라는 여론이 무려 43%나 돼요. 예. 43% 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52%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30 세대예요. 적어도 이들은 아직까지 어느 정치 색깔에 완전히 물든 연령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50%가 넘어요. 예.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정치권 책임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더 크죠. 그래서 저는 정말 꼼꼼하게 이 변론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용으로는요, 저는 딴 생각 없이 3분의 1도 아직 안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월 달에 정말 이 서둘러서 미봉책으로 끝내겠다, 봉합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